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형외과의 장기모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람 몸이 노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관절에서 그런 노화가 발생이 되는 거죠. 눈에 노안이 오고 또 머리에 흰머리가 자라고 이러는 것처럼 무릎도 계속 쓰는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60대 이상의 여성은 절반 이상 유병률을 갖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만성 근골격계 퇴행성 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다른 뼈가 만나서 움직이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뼈와 아랫 뼈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주황색으로 보이는 구조, 물렁뼈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있는 이 두 개의 구조물을 반월연골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 하중을 받치는 관절이다 보니까 두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 중력이나 무게를 받쳐주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 무릎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런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이 두 뼈 사이에 아구가 좀 더 잘 맞게 중간에서 딱 모양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뼈를 보게 되시면은 밑에 있는 뼈는 좀 평평하고요. 위에 있는 뼈는 좀 동그랍니다. 끝에 모양이. 반월연골판이 없이 두 개의 뼈가 맞는다면은 한 곳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면서 연골이 빨리 닳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월연골판이 그 사이에 끼임으로써 그 무게를 접촉 면적을 넓혀주면서 분산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월연골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5년, 10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반월연골판 손상이 그대로 방치를 했다. 그러면 쿠션 역할을 잘 못하고 무릎의 움직임에 이상소견을 주고 균형에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흔한 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계 이상 닳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게 가장 흔한 증상이고, 좀 어느 정도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은 평지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초반에 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무게가 많이 이제 실리는 상황,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쪼그려 앉는다든지 그런 자세에서 통증이 발생되고,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요, 무게가 실리는 상황도 아니고 어떤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상황도 아닌데 주무시다가 뭔가 약간의 자세 변화 때문에도 통증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게 됩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이상 되시는 이제 여자 환자분들에서 없던 통증이 갑자기 좀 활동 중에 좀 생기고, 그리고 그 전에 보다 무릎이 좀 부어있는 느낌이 들고 뭔가 무릎에서 약간 끓기는 듯한 그런 소리나 느낌이 들 때 검사를 받고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초기든 말기든 수술을 받든 수술을 안 받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관리예요. 체중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근력 유지. 이건 수술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근력 유지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있고 염증이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약, 주사, 이런 보존적인 치료, 물리치료, 요즘엔 도수치료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의사와 상담을 하시면서 해 나가시는 거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수술 척치료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단순히 인공관절 이것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간단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으로 이런 수술도 할 수 있고, 다리가 오다리가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많이 진행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오다리가 있는 이런 내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 안쪽으로 관절 그 무게가 집중이 되면서 안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되거든요.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교정 절골술이라고 해서 다리를 피는 수술을 합니다. 그럼 다리가 펴지면서 안쪽으로 집중되던 부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균형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증상도 호전이 되고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는, 그리고 3단계, 4단계 이상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은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택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병은 서로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몸에 면역체계라는 게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런 방어 기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막 동반이 되겠죠. 그러한 염증들이 오랫동안 수반이 되면서 다양한 조직들이 공격을 받고 손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 퇴행성 관절이 발생되는 그 관절, 그 단일 관절에 주로 발생이 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관절에 통증이 나타나고 퇴행성 관절염보단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아침에 불편한 게 좀 더 심합니다. 그리고 기전 자체가 염증성 질환이다 보니까 붓기가 심해요. 퇴행성 관절염보다 더 많이 붓고 또 손에 변형이 잘 생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손이 이렇게 뭐 Z 모양이나 이렇게 위아래로 꺾이면서 이렇게 변형이 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발병 연령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30에서 50대 정도 이 정도에서 주로 발병이 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당연히 그 유병률이 증가가 되겠죠. 성별은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다 여성분들이 좀 더 많아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이 한 3, 4배 정도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구분하다 보면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관리의 방법이 되겠고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수중 운동을 정말 권장을 합니다. 무릎 관절에 최대한 무게를 덜 주면서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권유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허벅지 그리고 골반, 복근까지 이 몸의 중심부를 이루는 근육들을 잘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운동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필라테스가 퇴행성 관절염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권유할 만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떤 운동하든 간에 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통증을 느낀다면 그런 자세는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점점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효과가 다 입증이 됐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고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모든 환자를 다 인공관절 수술할 수는 없어요. 초기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고요. 수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합병증이나 어떤 문제점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수술을 택하게 되겠고요. 3단계나 4단계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1% 정도는 그런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수술한 다음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 그런 문제들을 좀 다 감안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이 수술한 후에 자기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은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걷지 못하고 누워있던 분들이 인공관절 수술한다고 해서 바로 걷고 그럴 수 없어요. 재활이나 이런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